당시에는 물리적인 연결이었어요. 물리적인 연결이라는 부분들이 사회에 없다가 생기는 구간이었고 거기서 버블이 난 겁니다. 연결된 걸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어떤 게 만들어지냐 이 얘기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게 바탕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인 연결망을 만든 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2024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때랑 동일하게 비교를 하는데 우리는 한 단계 위에 올라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AI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자, 버블은 말씀드린 대로 날 수 있는 환경이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AI 쪽을 보시죠. 제가 이 차트 위쪽에다가 이렇게 AI 버블이 왔나? 물음표를 생각했다가 온 거 아닐까? 느낌표를 적다가 그 뒤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다라는 걸 표현하려고 막 생각과 마음을 좀 표현하는 것 같아서 저렇게 쳤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 과거의 상황과 여러 가지,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게 과거를 가지고 많이 배워야죠. 예. 과거를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게 아니라 과거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현재를 잘 이해하고 현재를 더 잘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이 차트에서는 77년부터 보여주시네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아마 좀 조심스러운 시각을 전통적으로도 좀 많이 표현하는 하우스고요. 지금도 현재 조금 조심스러운 뷰를 좀 많이 자주 얘기해 주시는 하우스인 것 같아요. 지금 요거는 이제 약간 논외로 말씀드리면 글로벌 하우스들마다 색깔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안타깝게 없어진 회사인 크레딧 스위스를 다녔었는데 참 저는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리서치를 하는 하우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블랙스완의 저자도 크레딧 스위스 뉴욕에서 파생 트레이딩을 하던 분이셨고요. 나심 탈레프. 그리고 마이클 모브신이라는 굉장히 투자 서적 중에서 가장 도움이 많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그러한 책을 써주시는 분도 크레딧 스위스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그래서 좋은 멤버들이 참 많았는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77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사건에서 여러 가지 자산군과 혹은 국가들이 만들었던 그러한 버블을 지났으니까 알 수 있는 거죠.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지금 최근에는 여러 가지 현재 겹쳐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먼저 버블에 먼저 앞서서 지금 이 차트에서도 벌써 보시면 자, 과거보다 지금 최근의 차트에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겹쳐 있는 부분이 그림에서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말은 예전보다 훨씬 더 다양한 변수들이 동시간에 발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제가 생각하는 사고 구조인 복잡계가 바로 이러한 현상들을 해석하고 나타나는데 사용하는 적절한 생각 구조와 방식입니다. 이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보시다시피 세상이 그만큼 달라진 겁니다. 이 달라진 부분이 이 차트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I로 돌아가겠습니다. AI는 지금 보시다시피 퍼센트로 따지면 과거의 여러 가지 그리고 특히 현재 AI라는 현상을 담고 있는 팽이라는 주식의 많은 회사들은 AI 기술의 현재 선두 그룹에 들어가는 회사들이잖아요. 그 회사들의 움직임과 비교했을 때도 아직 그렇게 너무 뭔가가 지나친 느낌의 차트는 아직 안 보여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많이 비교하는 것은 99년과 2000년도에 있었던 인터넷 버블, IT 버블, 우리 용어는 주로 많이 얘기하죠. 그때 우리나라에는 코스닥 시장이 처음 생겼죠. 그때 이제 지금 현재 현대차증권에서 센터장님을 하고 계시는 노근창 센터장님은 IT 담당하시잖아요. 그때 저랑 같이 신영증권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신영증권에서 코스닥 리서치라는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팀장님을 그때 노근창 센터장님이 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당시랑 비교를 했을 때는 지금과의 차이점은 뭘까 보이십니까? 저는 그때를 굉장히 비슷하다고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비슷한 부분이 있죠. 그리고
비슷하지 않은 부분이 저한테는 있습니다. 자, 뭐냐 하면 그 당시를 가장 많이 비교하면서 얘기하시는 부분은 뭐냐면 그때는 회사들이 이익이 안 났다. 이익이 안 났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갔고 그렇기 때문에 엄청나게 버블이 꺼진 다음에 충격이 많았다. 맞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은 회사들이 돈을 번다. 그리고 얘네들은 대체 가능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버블이 아니다. 이렇게 논리들을 많이 펴고 계십니다. 자, 저는 늘 구조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 구조적인 사고를 할 때는 뭐가 보이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우리는 연결의 시대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컴퓨터라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망으로 연결되면서 우리는 기존에 연결되지 않던 부분들이 매우 많이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었죠. 자, 그 연결되는 구조에서 깔린 것은 선들이었어요. 그래서 광통신이라는 것이 그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많이 커지고 여러 가지 전화국에서 가정, 건물까지 선이 깔리고 굉장히 많은 부분들에서 선들이 깔렸습니다. 그게 연결의 시대잖아요. 그 연결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연결의 시대였던 거죠. 선이라는 것으로, 통신선이라는 것으로 통신선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의 1990년대, 2000년대에 인터넷을 쓴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기반 기술에는 물리적인 연결이라는 것이 바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가장 많이 버블의 대표 종목 중에 하나가 시스코였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회사가 당연히 가장 큰 버블이 났고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데이콤도 많이 각광받았던 기억들 하실 겁니다. 하나로 통신도 아마 오래 주식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물리적인 연결이었어요. 물리적인 연결이라는 부분들이 사회에 없다가 생기는 구간이었고 거기서 버블이 난 겁니다. 개념적으로 연결이 얼마나 되냐, 연결이 얼마나 강하게 됐냐, 연결된 걸 우리가 사용하는 게 얼마나 효율적이냐, 어떤 게 만들어지냐 이 얘기를 하고는 있었지만 그게 바탕이 된 게 아니라 우리가 물리적인 연결망을 만든 게 가장 중요했던 거죠. 자, 지금 2024년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그때랑 동일하게 비교를 하는데 동일하게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단계 위에 올라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 시작돼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물리적인 연결망이 그대로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무선에 의한 연결망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현재 발생하고 있는 AI 현상에 연결이란 이슈는 거의 없는 거예요. 물론 이게 뭐 6G로 가고 5G에서 넘어가고 더 좋아지고 위성을 통해서 연결되고 하는데 지금 뭐 머스크가 다 대부분 다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통신의 연결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큰 이슈는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데이터를 통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젠슨 황제님이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많이 부르시죠. 그쪽에서 만들어진 기술을 통해서 AI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우리의 사회를 바꾸고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 다 여태까지 20몇 년 동안 만들어진 그 위에서 서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당시보다 여러 가지 유리한 게임을 기반적인 시설 면에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안전이 없다가 뭔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없다가 무언가를 처음으로 새로 만든다. 얼마나 에러가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할 것과 다르게 기업들이 추정치나 상황을 못 맞추는 게 훨씬 더 많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사이에 AI 기술은 197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에 뭐 AI 윈터라는 표현을 굉장히 뭐가 생각대로 안 될 때를 쓰죠. 요즘은 이제 그거를 캐즘이라는 단어로 전기차에서 많이 쓰는데 그러한 부분에 꼬꾸라지는 부분, 그런 것들을 이미 다 여러 번 겪었던 그러한 학문과 논리란 말이죠. 그 부분이 발전된 IT 기술과 이제는 박수를 칠 때, 제가 이제 일본 엔화 설명드릴 때 이 박수를 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이제는 이쪽도 엄청나게 큰 손, 이쪽은 엄청나게 큰 손이 돼서 박수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부분에서 만났기 때문에 지금은 AI라는 현상이 3년짜리, 5년짜리 기준이 아니라 1970년대부터 만들어진 이론적인 기술과
1999년부터 만들어진 통신 쪽과 연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최근에 더 빨라진 이러한 그 나노 기술이나 여러 가지 반도체 쪽에서의 발전, 이 세 가지라는 것이 동시에 만나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보다는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거죠. 준비가 잘 돼 있다라는 얘기는 지속 가능성이라는 부분으로 제가 버블은 판단하는 기준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가격이 아니고. 그러면은 지금 지속 가능성이 더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질문을 해보셔야 됩니다. 뭐 저에게는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닙니다. 전보다 지속 가능성은 저한테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 버블이라는 단어를 현재 아직까지는 사용하지 않고 AI 쏠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AI 쪽으로 쏠려 있는 건 맞습니다. AI로 쏠려 있기 때문에 쏠린 부분은 일정 부분 그 쏠림이 너무 지나칠 때는 그 힘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 줄어드는 힘이 주식 가격의 조정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금 7, 8월 사이에 그 현상이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런 현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쏠림은 충분히 있었는데 이것이 버블이라고 하면 우리가 아까 버블 차트에서 보셨던 대로 공포와 투매라는 부분으로 이어지는 이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 버블의 성격이 가지고 있는 움직임이어야 될 건데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현재는 하단도 상단도 정해져 있는 그러한 박스권 상태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을 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이게 버블이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쏠림이라는 부분들을 시장이 소화해 가는 과정을 일정 부분은 지금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이 지금 자체적으로 쏠려 있는 포지션이라는 것은 유동성과 연계된 유사한 개념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가 실제 선거가 지금 11월 달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또 금방 민주당이 다시 다 이제 된 것 같이 또 생각을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팔로우업 하면서 선거 관련된 이슈는 계속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보더라도 7월 때 느꼈던 공포는 좀 줄어들고 7월 때에 만들었던 고점을 넘는 논리를 또 새로 만들기도 좀 어렵고 한 부분 사이에서 AI 쏠림이라는 현상이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지금 현재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AI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 오종태의 투자병법이라는 이러한 채널을 저희 팀과 같이 하면서 평생 처음 해보지 않은 일을 여러분 앞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감사하게 많이 봐주시고 구독자도 새로 전우님들도 같이 들어와 주시고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당연히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그곳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들의 움직임이 실시간이에요. 아니,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계속 팔로우업 해주는 것도 놀라운데 그 부분을 다양하게 그리고 제가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AI적 기능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한데 라는 부분의 도움을 공급자에게 주는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또 새로운 부분을 지금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던 직장 생활이나 일상 생활이나 하던 부분들에서 변화가 생겼을 때 가보면 여기서 또 이런 게 있어? 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바탕에는 AI 기술에 의한 그러한 진행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질 겁니다. 현재까지 AI 기술은 우리가 B2C,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라고 하죠. 이 소비자와 관련된 부분의 활동에서는 우리가 빨리 느껴지는데 B2B, 비즈니스와 비즈니스끼리 하고 있는 활동에서는 우리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많이 느끼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AI는 B2B 단계의 변화는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게 실체가 있는 진짜라는 것이고 그 실체와 진짜가 있는 것은 버블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러한 판단과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1위 기업이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뺄 수 없는 게 챗 GTP인 오픈 AI에 투자를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변화에 대한 비즈니스에 그 부분을 또 연결하고 투자를 해서 잘 그 부분의 변화를 굉장히 시대의 큰 흐름과 함께 변화했던 거잖아요. 그 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가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PC에서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란 부분도 그러한 부분의 전략으로 받아들였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 부분을 비즈니스에 넣었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새로운 부분들을 받아들이는 세상의 흐름과 기술적인 능력 두 가지를 잘 조합시킨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시가총액 제일 1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시스코는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적으로도 통신 쪽이나 이러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더 치우쳤던 부분에, 치우쳤다는 말은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적인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하드웨어적인 회사와 그러한 자금 관리와 여러 가지들을 다루는데 인간적인 실수나 조직적인 실수도 있었을 것이고, 그 부분들의 변화를 잘 못한 부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타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너무나 각광을 받았던 사람이나 회사는 그 각광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순간 그 줄어듦을 대응하는 것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왜 높은 산에 올라가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시스코나 뭐 지금 현재 각광받는 회사들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러한 떨어짐도 잘 대응해야 되는데 그 떨어짐을 잘 대응하는데 좀 문제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엔비디아가 지금 현재 그런 좋은 위치의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GPU를 잘 만드는 것도 있지만 쿠다라는 생태계를 많이 잘 조성했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이런 표현을 저는 많이 씁니다. 외발 자전거냐 양발 자전거냐, 저는 딱 네 가지까지 생각을 하는데요. 자전거가 한 발이냐 두 발이냐, 아니면 요즘 분들은 많이 못 보셨겠지만 예전에는 트럭이 바퀴가 3개 달린 트럭이 많이 돌아다녔어요. 짐을 싣는데 작은 트럭인데. 그리고 네 발은 우리가 현재 타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 네 발이잖아요. 네 바퀴잖아요. 그러면 네 바퀴가 가장 안정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안정성이 높지만 빠르게 달리고 골목길 같은 데 들어가는 데는 자전거나 두 발 달린 오토바이가 더 낫죠. 그러니까 기동성이 있습니다. 근데 한 발인 외발 자전거는 재밌고 특이하고 멋지긴 한데 지속성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래서 비즈니스 구조가 하나만 있느냐 두 개가 있느냐가 회사를 평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엔비디아나 이렇게 뛰어난 회사들은 하나를 갖고 있다가도 그 다음 뭘 해야 될까를 계속 고민하고 있고 동시에 준비하고 있거나, 그것이 변화돼야 될 시점에 잘 변화하거나, 이런 두 가지의 개념을 같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뭐 시스코가 제가 아주 딥하게 리서치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은 잘 못하는데 하나만 갖고 있었다가 꼬꾸라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는 하드웨어적이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이기도 하고 그 두 개의 개념을 어울릴 줄 아는 생태계라는 개념의 관점에서 젠슨 황 CEO가 하는 멘트들을 듣고 있으면 그분이 생각하는 구조가 얼마나 생태계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쏠림이 있을 때는 사실 되게 어려워요. 쏠려 있다는 것 자체가 뭔가 속도가 되게 빨라져 있고 양적으로도 크다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를 사실은 동참하지 않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S&P 500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도 이 부분에 대한 논리가 새롭게 있느냐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강한 쏠림 현상이 있을 때는 이 부분에 논리가 있으면서 힘이 강한지, 논리가 없으면서 힘만 강한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엔비디아에 대한 부분에 판단 가능한 재료들은 유튜브에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IT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그리고 합리적이고 쏠리지 않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과 쏠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굉장히, 저는 이제 치어리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한 치어리더적인 사람의 모습과
그 다음에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사람과 이 세 가지 그러한 볼 수 있는 자료를 얻을 수 있는 툴을 주기적으로 보시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뭔가 쏠렸다라는 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되게 많다라는 것이고 그 말은 기회와 위기가 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그 큰 위기를 나는 상관없이 살겠어라고 할 수 있나요? 없기 때문에 쏠림이 이미 발생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잘 판단해야 되잖아요. 무엇이든지 잘 판단할 때는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그렇게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는데 시간과 노력이 당연히 더 들어가지만 그걸 들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뭐 저도 제 생각을 잘 계속적으로 전달해 드리겠지만 그러한 전문가들 그 분야에 있는 분들 그 분야에 있다가 나와서 그 분야의 분들과 현재도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잘 참고해서 의사결정을 논리가 여전히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판단이 됐는지 아닌지 이거는 논리는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는데 가격만 더 이러네? 그러면 이거는 논리가 다 반영된 건 아닐까? 이러한 부분의 판단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저도 제가 그런 그런 것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도 그 판단에서 제 판단은 이게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내용은 그 AI와 버블에 대한 두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고요. 오종태 투자병법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그 올려주시는 댓글들에도 많이 주제들을 이렇게 다뤄달라는 제안들을 많이 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그 제안들은 팀원들과 같이 어떤 것을 다뤄야 될지 계속 정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장 바로 그렇게 다뤄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창고에 계속 쌓아놓고 그 부분 계속 저희가 협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다루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돈복 투자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OT였습니다. 감사합니다.